안녕하십니까. 삼성생명에서 이번에 직무체험 진행한 실버산업학과 1과학번 이주영입니다. 먼저 제가 직무체험을 진행한 삼성생명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생명보험회사로 국내 보험업계 빅3라 불리는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탑3 중 수십 년대 독보적 1등을 지켜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알아두면 좋을 정보로 작년 삼성에서는 금융 계열사 간 시너지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 브랜드 삼성금융 네트워크를 런칭했습니다. 타 직무 체험과 달리 삼성생명에서는 일이 아닌 교육을 한 달간 시간표대로 교육을 받고 이수 후 SFP라는 삼성생명 영역직으로 위촉이 되어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보험에 대한 공부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삼성생명의 보험 상품들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업에 대한 이해를 배우고 삼성생명 휴먼센터에 입소하여 연수원 교육도 받게 됩니다. 교육 후에는 판매 시험과 상품 설명 등 시험을 보게 되며 한 달간 교육을 받고 학교로 복귀하거나 SFP로 일을 시작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생명 SFP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FP는 스페셜 파이낸셜 플래너의 약자이며 삼성생명 소속 생명보험 영업 전문가로 직무 체험 시 파견되는 지점에는 모두 20대, 30대 젊은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젊은 보험 영업 조직입니다. 제가 직무체험 신청 전 어떤 걸 얻어가기 위해 삼성생명을 선택했는지 다 하고 나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제약이나 의료기 영업에 관심이 있어 영업 전문가들이 모인 삼성생명에 가서 배우고 싶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생명에서 한 달간 느낀 점은 먼저 보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인생에서 보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보험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 지식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에서는 보험, 카드, 펀드 모두 배우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 말고도 당장 내가 적용하고 쓸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회생활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기에 사회생활도 좀 더 늘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제가 크게 느낀 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40여 명의 교육생들은 서울대,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들도 많아 처음에 이 중에서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 내가 이 중에서 잘하고 있다고 느끼고 내가 가장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직무를 받으면 전혀 꿀릴 게 없겠구나.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자신감을 얻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얻어가기로 한 영업에 대한 이해나 스킬, 말투 등도 당연히 얻어왔습니다. 전공 선택 3학점 주는 것은 덤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한 달 교육만 받고 학업으로 복귀했으나 강남대와 삼성생명 간의 장기 연장 실습 제도로 SFP의 도전의 길도 열려 있으며 실제로 저희 학과 후배님도 진출해 계십니다. 저는 한 달간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하며 아르바이트나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귀중한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체험을 신청을 고민하신다면 추천드리되 하나 목표를 가지고 신청을 해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으면 어느 순간 동기를 잃어 출근하기 싫어지고 회사에서 태도가 나빠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얻어갈 것을 하나라도 정했다면 신청을 망설이지 말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성생명 직무 체험 중 도움이 되었던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승영 교수님의 건강관리론과 건강평가 과목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강관리론에서 배웠던 질병에 대한 이해로 질병보험, 간병보험 상품을 공부할 때 남들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건강평가 과목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법, 설문조사법이 회사 테스트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병준 교수님의 연금보험관리론의 경우 보험설계사 시험 문제들과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 도움이 되며 금융개론 수업에서
전반적인 금융의 이해를 높이고 하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직무체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업 키워닥에서 직무체험한 1번 학번 기로민 학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학예방학 때 키워닥이라는 회사에서 직무체험을 진행했던 실버산업학과 18학번 기로민입니다. 네, 키워닥에서 직무체험을 하면서 느낀 것들과 키워닥이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키워닥이라는 회사에 대해 간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회사 이름은 키워닥이며 설립 연도는 2018년 4월입니다. 이제 5년이 좀 넘은 회사라서 그런지 회사 내 시설이 굉장히 세련되고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소는 서울 강남과 부산 현대 두 곳에 위치해 있고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본사에서 직무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키워닥이라는 회사는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이며 병원에서 자택까지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간병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간병인에 대한 정책과 혜택 등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을 하는 곳이 바로 키워닥입니다. 키워닥의 미션 비전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미션 비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분들 곁에서 직무체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키워닥의 현 주소이고요. 화면으로만 봐도 굉장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키워닥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제가 직접 직무체험을 했던 업무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케어코디라는 단어를 아셔야 하는데요. 케어코디는 키워닥에서 만든 단어로 돌봄을 뜻하는 케어와 코디네이터를 합친 말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돌봄 전문가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키워닥을 통해서 간병일을 하시는 분들을 키워닥에서는 케어코디라는 명칭으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어코디 분들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반 간병인 분들과는 다르게 케어코디 분들은 원하는 날짜, 시간을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는 프리랜서 성격을 띠게 됩니다. 앞에서 살짝 언급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간병인과 관련한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혹시 뉴스에서 간병인과 환자들의 갈등 혹은 간병인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한 뉴스를 접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이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에 맞게 간병 인력은 계속해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병인에 대한 정책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에 간병인들이 겪는 고충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간병인과 환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간병 서비스 질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키워닥에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5개의 과정을 철저히 거쳐 간병인을 선발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선발된 간병인은 4가지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전문성을 갖춘 케어코디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케어코디 분들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으며 그에 맞는 대우와 존중을 받는 일자리를 제공받게 되고 이로 인해 간병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어 병원, 환자, 보호자 역시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속했던 팀인 프리미엄 병원 케어팀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는 화면에 보이시는 일들을 주로 담당하였는데요. 케어코디 DB 분석 및 관리는 쉽게 말해서 케어코디님들과 직접 전화 상담을 하여 케어코디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상담을 하며 상담 내용을 엑셀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항목은 키워닥에서 케어코디로 활동하고 싶은 시니어 분들을 모집하여 케어코디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설명회를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사업 설명회가 끝나고 담당자와 시니어 간의 1대1 인터뷰를 진행하며 해당 시니어분이 가지고 계신 간병 지식 및 원하는 날짜, 시간, 급여 등을 파악합니다. 보이시는 왼쪽 사진이 바로 앞에 설명드렸던 사업 설명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간병 실무 양성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케어코디로 활동을 원하지만 간병에 대한 경력과 지식이 미비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케어코디 분들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여 간병인 체험을 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위 프로그램은 많은 초보 케어코디님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직무 체험을 하며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무 체험 전에 상상했던 것과 현장에서 달랐던 점인데요. 생각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업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인 유연근무제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직무 체험 중 어려웠던 점입니다. 저는 컴퓨터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엑셀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무 체험에 조금이라도 누가되지 않게 퇴근 후 엑셀 공부를 하여 어느 정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후배님들께서 직무 체험을 하게 된다면 잘 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직무 체험이 나에게 미친 영향인데요. 정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하지만 제일 크게 다가온 것은 바로 자신감 향상입니다. 제 첫 사회생활이었고 그곳에서 업무뿐 아니라 상사분들께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신입사원으로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와 같은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의 자신감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직무체험에 도움이 되었던 교과목입니다. 우선 시니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특성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노년학개론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직접 노후 생활을 체험하여 시니어들의 입장을 몸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노후 생활의 이해와 체험 과목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체험을 망설이는 후배님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지만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도전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회사에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으로 직무 체험을 망설이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고 모든 처음은 미숙한 게 당연합니다. 시작을 두려워하며 직무 체험을 망설인다면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부딪혀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직무 체험을 경험하여 자신감을 얻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업 효도에서 직무 체험한 2학번 최진호 학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 표돌에서 이번 학예 직무 체험을 하고 온 2학번 최진우입니다. 우선 기업 표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기업 표돌의 주요 제품 소개, 그리고 제가 직무 체험을 하는 기간 동안 수행했던 업무, 그리고 직무 체험 후 순으로 저의 직무 체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실버산업학과 재학생이라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업 표돌에서 이번 학예 직무 체험을 보내고 왔는데요. 표돌이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기업 이름은 바로 기업 표돌의 대표 제품인 돌봄 로봇 표돌이입니다. 표돌은 시니어, 즉 부모님을 위한 AI 돌봄 로봇을 개발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제품인 만큼 슬로건명 역시 부모사랑 표돌입니다. 기업 비전인 피플 해피는 그 어떠한 것보다 사람의 행복이 가장 최우선이며 할머니, 할아버지의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분비되게 만드는 그런 반려가족 같은 로봇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에 초점을 두고 시니어 부모님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한 결과 2023년 7월 기준 기업 효돌은 137곳의 지자체와 270여 개의 기관에 효돌을 도입하는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국내 어르신 반려 로봇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돌봄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된 것인데요. 사실 기업 효돌이 처음부터 이런 돌봄 로봇을 사업 아이템으로 두고 창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업 아이템을 정하지 못해 관공서 지자체 및 다른 기업들의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며 시니어를 위한 사업 아이템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 비전에 맞게 어르신의 행복에 초점을 둔 제품을 개발하고자 이러한 연구 끝에 효돌의 주요 제품 3가지를 출시하게 됩니다. AI 돌봄 로봇 효돌이와 여러가지 학습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효돌이 스마트 패드, 그리고 월별로 권이 나누어진 학습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제품 AI 돌봄 로봇 효돌이의 기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돌이는 신체 부위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효돌이의 귀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귀에 센서를 누르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클래식 같은 노래 콘텐츠가 재생이 됩니다. 또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퀴즈와 회상놀이 콘텐츠, 신체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치료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효돌이의 목에는 움직임 감지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의 움직임이 일정 시간 감지되지 않으면 부모사랑 효돌 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효돌이의 손에는 앱과 연동된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하는 어르신이 효돌이의 손을 3초 이상 꾹 누르면 부모사랑 효돌 앱을 통해 보호자에게 전화 요청 메시지를 보내어 바로 통화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사랑 효돌 앱을 통해 사용자 어르신의 고향에 맞춰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5개 지역의 토속 사투리로 설정이 가능하며 정감 있는 사투리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등에 토닥임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어르신이 효돌이의 등을 토닥이면 진동을 센서로 감지하여 애교 섞인 음성을 랜덤으로 반응합니다. 또 효돌이의 발에는 쌀알 같은 알맹이를 채워넣어 마치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오자미와 같은 촉감을 구현하였습니다. 한 번에 10회씩 효돌이의 발을 잼잼해주며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여 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돌봄 로봇 효돌이의 기능은 부모사랑 효돌 앱을 통해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실제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며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과 효돌이의 애착 형성을 통해孤独감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지체장애 고령자에게도 정서적인 안정 효과를 줍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연구 사례를 통해 효과성을 입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에서의 보급 확산과 덴마크, 중국에서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효들은 국내 반려 로봇 시장 점유율 1위 기업답게 굉장히 바쁘고 많은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저는 3개의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연구기획팀에서는 효돌이 제품에 사용되는 음성 파일을 사용 목적에 맞게 편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올해 10월 챗 GPT 기술을 적용하여 새롭게 출시될 예정인 2세대 효돌이 개발에 사용될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생산관리팀에서는 관악구 거주 독거노인 어르신들 댁에 추가로 보급되는 효돌이 방문 설치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사용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효돌이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제품 상세 이미지를 촬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어플 사진은 부모사랑 효돌 앱에서 보호자로 등록된 계정이 로그인 후 볼 수 있는 사용자 목록입니다. 관악구에 보급된 효돌이를 부모사랑 효돌 앱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업 마케팅 팀에서는 안양에 위치한 우리들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프로그램의 일정과 진행 방향을 세부화하는 업무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필요한 교구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전 효과성 입증을 위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직접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맡아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은 제가 실제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현장 사진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학교에서 들었던 교과목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아직 2학년이라 들은 수업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들은 교과목 중 이를 수행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강의들은 실버산업개론과 노년학개론, 노후생활의 이해와 체험입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인 만큼 시니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교과목들이었습니다. 제품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고 이해하는 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과목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업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 흐름에 대한 이해와 어르신들의 실생활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니어 산업 경영론과 실버 주거 선언록 교과목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직무 체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처음에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일을 진행해보니 다양한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직접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 있는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직무 체험을 하며 아직도 직무 체험을 망설이시는 학우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올해 1학기 개강식에서 동계 직무 체험자로 발표해 주신 선배님께서 일단 도전하라는 말을 강조를 해주셨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마음에 잘 와닿긴 하지만 제가 용기를 낼 그런 마음은 좀 부족을 했는데요. 저는 부끄럽지만 아직 취득한 자격증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엑셀을 잘 다루지도 못합니다. 또 낮은 학년에 직무 체험을 하러 가게 되더라도 제가 열심히 또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과연 있기나 할까라는 그런 고민에 많이 망설이고 움츠러들었는데요. 일단 도전하라는 말을 떠올리며 직무 체험을 신청하게 되었고 걱정이 무색하게 저는 한 달간의 직무 체험과 3주의 연장 근무를 잘 마치며 많은 실무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을 하기 전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자격 미달이 있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에 저는 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고민만 하다가 놓치기에는 정말 아까운, 정말 값진 경험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일단 부딪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실버 성적과 동아리 현장 체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사인의 현장 체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개강식에서 시범산업학과 동아리인 사인에 대해 발표할 21학번 차윤지라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동아리 소개에 앞서서 저희 동아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수업을 듣게 되면 교수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학문적인 부분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교수님들이 현장에 나가봐야 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혼자 현장에 나가게 되면, 혼자 활동을 하게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담당 교수님 박영란 교수님과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현장에 다니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동아리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산업과 관련하여 열리는 키메스와 레아 등 여러 박람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레아와 키메스를 방문하면서는 실버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실버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버 산업학과와 관련된 기업 견학을 다닙니다. 작년에는 AI 돌봄 로봇을 제작해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효도를 다녀왔고 이번 방학에는 매일 유업을 다녀왔습니다. 더불어 실버산업 분야와 혹은 관심 있는 분야의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선배 특강을 진행합니다. 금융, 사회복지, 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선배님들이 직접 오셔서 직무 소개, 그리고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생활 내에서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활동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고 가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진로를 찾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 페이지에서 실버산업과 관련된 기업 중 매일 유업을 이번 여름방학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방학에 진행한 매일 유업 견학은 저희가 직접 매일 유업 담당자와 컨택을 하고 저희가 견학을 가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견학 계획서를 작성하며 직접 견학 프로젝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방문에서는 매일 유업에서 시니어를 중점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시니어를 중점으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 캠페인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메일유업에서 현재 식사 대신할 수 있는 성인용 영양식인 메디웰 제품들의 소개를 들으며 메디웰 소개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메일유업은 분유나 우유 등 영유아 사업에 이제 더 중점적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노인의 인구수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또 시니어 사업까지 진출하여 메디웰 제품도 제작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일유업의 주요 상품인 소화가 잘 되는 우유의 매출 1%가 기부되어 진행되는 우유안부 캠페인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유안부 캠페인은 말 그대로 우유로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우유안부 캠페인은 어르신들 집 앞에 이제 우유를 배달하여 그 집 앞에 우유를 가져가시면 어르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이고, 우유가 계속해서 집 앞에 쌓이게 되면은 어르신이 어디 건강이 안 좋다는 것으로 인식하여 주변 담당 기관과 연결시켜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메일유업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홍보 카드 뉴스를 직접 제작해 균형 영양식인 메디웰 새우깨와 우유 안부 캠페인을 홍보하였습니다. 저희는 다녀온 곳에 그치지 않고 다녀온 후에는 견학 보고서를 작성해 견학 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잘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개인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저희 동아리 카페에 업로드하여 부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아리 로아스의 현장체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동아리 로아스 발표 소개를 맡게 된 실버산업학과 2학번 유정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는 로아스의 2023학년도 1학기 주 활동이었던 비교과 프로그램 궁금해요 활동을 중심으로 간단한 로아스 소개와 1학기 로아스의 활동 성과, 2학기 로아스의 활동 계획에 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아스란 지속 건강과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노인 건강관리 동아리이며, 저희 로아스는 홍승현 교수님의 지도하에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입니다. 저희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인 궁금해요는 교과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학습 몰입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직접 호기심을 유발하는 학생 경험 중심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생이 직접 개발 및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국민의 성공적인 노후를 보장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버산업학과 선배님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두 기관의 직무 등을 이해하고자 궁금해요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 건강 및 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견학하고자 하였습니다. 궁금해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취업이나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방문한 두 기관은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입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미션으로 하는 사회보장 중추기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가올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을 관람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평가원의 채용 및 기관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근무 중이신 실버산업학과 장민아 선배님과의 간담회 활동을 통해 현직자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고 진로와 취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3개의 말풍선에는 저희 로아스 부원들의
궁금해요 프로그램 활동 후 활동 성과 및 향후 활용 계획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본 결과입니다. 저희 로아스 부원들은 현직자의 현장감 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뜻깊었던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1학기에 로아스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로아스는 취업 동아리인 잡크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잡크루의 연계 프로그램인 진로 취업 활동 보고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희 로아스의 이번 학기 활동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내 프로그램인 웰테크 탐방단을 통해 광주 메디힐스 산업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광주 메디힐스 산업전이란 의료 서비스, 뷰티케어,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람회로 10월 6일에서 9일까지 진행되는 박람회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는 실버용품과 케어시설 기기 및 복지, 요양 서비스, 건강관리 기기 및 제품, 금융권, 보험, 재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품목이 출품되어 있는 박람회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의 학습 공동체와 잡크루 활동은 저번 학기에 이어 참여할 예정이며 시니어 관련 연극을 관람하고 책이나 기사를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전공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부원들 간에 서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취직하신 선배님들과의 간담회 활동을 통해서 취업에 있어 많은 도움을 얻고자 하였으며 동아리 내 자율 스터디 활동과 공모전 참여 활동을 통해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